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이데일리맵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지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상승 예상 섹터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입니다. 공장도 인공지능 시대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역시 스마트 팩토리 미래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그런 또 이슈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지금까지 4차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을 돌아가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4차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상대적인 부담이 덜하고 또 하반기에는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4차 산업이 구축되려면 또 기본적으로 5G망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물론 아직은 5G망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도 상반기 대비해서는 많이 확보가 됐고 또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었던 5G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5G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4차 산업의 핵심 중에 또 하나가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생산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정의를 보면 제품의 생산이라든지 기획, 판매, 그리고 납품 이런 부분까지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모든 인공지능으로 생산해내는 공장을 말합니다. 최근에 시장은 그 소품종 다량 생산 시대가 아니라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입니다. 그만큼 개인의 욕구가 좀 다변화되면서 개개인에게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필요했고 그에 적합한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그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따른 공정 개선 효과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생산성 증가라든지 납기를 단축한다든지 품질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요. 생산 원가는 15% 이상 절감하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 팩토리도 현재 완성된 단계는 아닙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기술은 크게 이제 기초, 그다음에 중간 단계, 그리고 고도화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은 기초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초 단계는 최종적으로 공장에서 생산을 했을 때 그 생산품에 대한 모니터링 이 정도만을 할 수 있는 게 기초 단계예요.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그 중간 그리고 고도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됐을 때 최종 형태를 생각해 보면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 그리고 수정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까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향후 5년 내로 가능한 세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주목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또 비대면 산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비대면의 또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비대면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스마트 팩토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기술들을 모두 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에 대한 전망을 한번 보시면요. 올해 9조 원대에서 2022년 15조 원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스마트 팩토리는 정부 지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2030년까지 스마트 팩토리 2,000개를 좀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정부의 그 지원 드라이브가 전기수소차라든지 친환경주 이런 부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앞으로는 4차 산업 관련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책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는 이제 다수의 빅데이터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빅데이터 관련주와 약간 연동되는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한국은 이제 원래 제조업 강국이에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런하게 좀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생산성을 또 크게 끌어올려줄 기술로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또 확인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또 정부가 2030년까지 스마트 팩토리를 2,000개 구축하는 목표도 설정해놓은 상태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원도 이루어질 것 같고 또 투자도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그 수혜의 중심에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하락 예상 업종은 원자력 발전 관련주입니다. 친환경 정책에 밀려나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역시 정책에
맞서는 건 좀 위험해 보이네요. 앞서서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정책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네. 그런 분야라면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 지금 정책적으로는 조금 오히려 좀 뒤로 밀려 있는 네네.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시장의 추세에도 맞서지 말아야 되지만 정책에도 이제 반하는 매매를 하시면은 안 되겠죠.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관련주가 올라가긴 했어요. 한국전력이나 한전기술 뭐 이런 종목인데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의 성격이 있었다라고 보지만 이런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주가 꾸준히 주목받으면서 반대로 소외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도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원전 수를 보면 2034년까지 17기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원전은 계속해서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원자력 발전 비중은 올해 19%에서 2034년 9%대까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원전을 줄이는 명분은 분명하죠.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웃 국가인 일본의 원전 폭발 사고나 그로 인한 방사능 후유증 이런 부분들이 뭐 100년 이상까지도 간다 이런 공격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원전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원전 보유량을 보시면 그 세계 6위입니다. 그래서 원전 수도 비교를 했을 때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가 원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좀 급진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원전은 아직까지도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공급원이거든요. 물론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친환경 산업이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생산 단가가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소비자 전기요금이 좀 인상될 수 있는 우려감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의 기조 자체가 워낙에 뚜렷하고 또 한 길로 가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원전 관련주가 소외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원전이 국내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해외 수출로 좀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원전 수출을 보시면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 자체를 해주지 않으니까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한국의 원전 기술은 사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쉽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글로벌 국가 중에 그 원전 주요국으로 떠오르는 게 아프리카인데 지금 아프리카에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이미 시장을 많이 선점했어요. 그래서 한국 업체가 뒤늦게 뛰어들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국내에서도 이제 원전 기수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해외 수출에 대한 경쟁력도 이전보다는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원전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원전으로 인한 전력 생산이 상당히 효율적인 것도 사실입니다만 역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번 정부는 좀 탈원전 쪽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자력 발전 관련주는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반대로 거꾸로 보면 어쨌든 전력은 필요하니까 그만큼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으로 앞으로 더 성장할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략 종목 뭔지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에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ICT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계열의 이제 ICT 업체입니다. ICT는 정보 통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철강 분야를 주력으로 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그 핵심 ICT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정보통신 회사죠. 시스코와 함께 그 스마트 팩토리 보안 산업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성장하게 됐을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스마트 팩토리 이제 보안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 팩토리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생산과 납기 그리고 불량품을 조절하고 최종 완제품까지 모두 다 생산해서 그걸 다 모니터링 이렇게까지 모두 다 가능한 것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기술에 뭔가 외부의 침범, 해킹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4차 산업과 보안 시장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라는 건데요. 현재 포스코 ICT가 가지고 있는 이 보안 기술 같은 경우 뭔가 이제 외부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제 관리자에게 즉시 경고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보안 기술도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포스코 ICT가 선제적으로 진입했다라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포스코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포스코는 국내 스마트 팩토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과 광양제철소를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했고요.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서 전공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열사인 포스코 ICT가 수혜를 받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위치입니다. 주가가 충분히 많이 밀렸고요. 현재 저점 구간에서 저점 탈피를 시도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4,500원 구간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상승 기대 섹터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그리고 하락 예상 섹터로 원자력 발전 관련주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포스코 ICT를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